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CS 일식조리 11단원 일식 붉은살 생선 회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총 4가지 학습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 준비하기, 손질하기, 썰기, 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곁들임 채소 준비인데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흰살 생선 회 조리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양념과 고추냉이 준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폰즈 소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토사주, 쇼가, 닌니쿠, 초. 쇼가는 생강, 닌니쿠는 마늘이라고 했었어요. 자, 알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붉은살 생선 전처리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붉은살 생선 하면 우리가 참치 또는 연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송어도 있겠고. 자, 참치를 주 재료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도로라고 하고 또 오도로라고 아까미라고 합니다. 붉은살 생선의 참치의 주 살들인데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주도로는 배 부분과 껍질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름과 살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어서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위치입니다. 자, 오도로는 배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름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가 가장 고급으로 취급하는 부위입니다. 대뱃살이라고 그러죠. 참치 뱃살입니다. 자, 아까미는 뼈 주위에 분포하고 있어서 기름이 적고 담백한 맛을 내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그리고 새도로는 아까미와 주도로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서 아까미와 주도로를 섞어서 놓은 색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오도로는 여기 밑에 쪽 뱃살 쪽을 뜻하고 있고요. 주도로는 그 위쪽 속살이 아까미고요. 등살도 아까미고 이제 새도로가 아까미의 바깥쪽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뱃살, 상, 중, 하, 등살, 상, 중, 하로 나눠서 참치를 손질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붉은살 생선을 전 처리를 할 건데 참치를 횟감 용도에 맞게 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부위별 냉장고로 유통되는 참치는 숙성고나 얼음을 사용해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숙성의 순서는 먼저 우리가 소금물을 만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물수물을 제거한 참치를 10분 정도를 담가 놓은 후에 물기를 제거하시고 냉장 온도에서 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치의 두께가 크면 해동이 더디므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해동되면 잘게 잘라서 해동을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도로 말 그대로 되게 좋은 살이죠. 그래서 불순물 제거해서 소금물에 담근 다음에 냉장 온도에서 해동을 해주시고요. 아까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어도 전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연어를 횟감 용도에 맞게 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어의 선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아가미가 선홍색이면 신선하고 암갈색을 띠고 있으면 선도가 안 좋은 것이므로 생식용으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연어를 선별하고 비늘칼을 사용해서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늘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연어의 머리와 아가미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어를 깨끗이 씻어 주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등 쪽 부분부터 칼을 넣어서 오롯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은 가운데 뼈를 제거하여 쇠장뜨기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연어 살에 남아있는 장가시를 제거하시고 절이기 편하게 반으로 잘라 놓습니다. 그림처럼 아가미 체크하시고 비늘과 머리를 제거하시고 이제 오롯이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뼈는 또 따로 제거해 주시고요. 연어는 쇠장뜨기로 완성시켰고 이 잔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어 갈비뼈까지 제거해 주시고 놔두시면 손질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붉은살 생선의 숙성과 초절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후경직과 숙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후경직은 생선의 육질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사후가 뭐죠?
네, 죽은 다음에 몸이 경직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생선을 바로 잡으면 죽어서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때 활어를 먹었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은 이 사후경직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쫀득쫀득한 식감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분해 효소로 인해서 경직이 풀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이노신산이 형성되는데 이게 감칠맛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 이노신산이 풀리게 되는 순간부터 저희가 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성이 잘못되면 단백질이 부패된 거죠. 그래서 이런 회를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바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숙성의 온도는 1에서 3도에서 시키는데 보통 온도 변화가 적은 숙성고를 이용하셔야 돼요. 숙성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계속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숙성이 제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숙성과 초절임 및 다시마 절임 등등을 한번 배워볼게요. 말 그대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소금물에 1차 해동하시고 얼음 보관해서 숙성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위가 오도로고 아래는 악감입니다. 자, 이제 연어의 숙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연어는 소금에 절이고 물에 씻어준 다음에 자, 초절임하기로 1시간 정도 그대로 담가둡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말 그대로 다시마 절임은 광어랑 똑같아요. 청주에 다시마 불려주시고 소금물에 연어를 절여주신 다음에 다시마 위에 연어 올리고 다시 다시마로 덮어서 5시간 정도 보관해 주시면 다시마 절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횟감 용도별 생선의 썰기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흰살 생선은 써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붉은 생선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붉은 살 생선을 써는 방법은 가장 기본은 당기면서 써는 평썰기, 히라찌꿀이에요. 살이 부드러워서 좋은 식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참치 같은 경우는 두껍게 썰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평썰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로 깎아썰기 소기축구리는 잘 어울리진 않는데 보통 참치로 초밥을 지을 때 써는 방법입니다. 식감은 떨어지지만 참치의 고소한 맛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자, 식감과 맛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정육면체 썰기를 해서 가쿠키리라고 해요. 사방 1cm 정도로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쭉 해서 소키츠쿠리라고 있죠. 옆으로 얇게 써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소키츠쿠리예요. 자, 그리고 주사위 모양 썰기는 여기 똑같이 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평 썰기는 그냥 평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별 생선회 구워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붉은살 생선을 구워서 써는 방법은 야키시모즈쿠리라고 전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 있고 아부루 타다키라고 해서 껍질뿐만 아니라 전체를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부루 타다키를 한번 볼까요? 참치를 준비해 주시고 꼬챙이에 끼고 소금을 뿌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겉을 한번 익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치 타다키라고 한번 들어봤죠? 그 타다키가 이 아부루 타다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물에 식혀주시고 물기를 제거해서 잘라주시면 겉에는 익었지만 속은 안 익은 상태의 참치가 완성됩니다. 아주 여기는 야키시모즈쿠리는 굉장히 쉬워요. 이제 연어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삼지창식으로 꼬챙이를 꽂아서 불 위에서 바로 껍질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뭐 흰살 생선이랑 똑같이 얼음물에 식힌 다음에 물기 제거해서 그대로 평썰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절임 및 다시마 절임 썰기가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대로 껍질 제거하고 이제 깎아 썰기 해주시면 되고요. 낮은 부분이 반드시 저를 향하게, 두꺼운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두시고 썰어야 돼요. 잘린 단면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끈듯이 썰어주셔야 어떤 생선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시마 절임도 똑같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접시의 준비와 담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우리가 생선의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흰살 생선은 시로미자카나라고 부르고 붉은살 생선은 아카미자카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아오자카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붉은살 생선이 붉은 이유는 바로 헤모글로빈 때문인데요.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이 많아서 붉어지는 건데 우리가 연어 같은 경우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연어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에 의한 색깔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주황색을 띠고 있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담는 방법은 참치 소기축구리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담아주시면 참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쫙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해서 회를 썰고 담는 방법을 이쁘게 잘 담아서 고객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곁들임 제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워볼게요. 자, 참치와 연어의 영양과 중금속 중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요. 영양가는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인 DHA, EPA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심혈관 질환과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이 바로 참치와 연어입니다. 하지만 참치와 연어 모두 다 큰 생선이고 다량의 작은 생선을 섭취해서 체내에 중금속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간이 장기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게 될 경우 인간조차도 중금속 중독에 걸릴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신한 사람과 또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성된 회에 곁들임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아까 본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뭐 미적인 요소, 위생적인 요소, 그리고 뭐 또 영양적인 요소, 미각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붉은산 생선 횟썰기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